하는 게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파트너가 성공해야 네, 내가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파트너가 성공하지 못하는데 내가 성공할 일은 없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진짜 나는 이제 내 일은 끝나가는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다른 삶, 더 나은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텀을 선택했는데 그렇다면 내 자신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살던 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만 그게 아니라 계속 내 자신이 나를 정말 이 애텀에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네. 저는 사실 국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밥보다 국수. 그런데 국수도 면이 굉장히 가느다란 거. 제가 요번에 일본 가서 그 국장님에게 정말 가는 새 면을 선물 받았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넘어가요 이렇게 국수가. 네. 그런데 그 중에도 저는 비빔국수를 더 좋아합니다. 잔치국수보다. 그리고 저는 꽃을 좋아하는데 어떤 꽃을 좋아하냐면 안개꽃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굉장히 큰 꽃, 근데 겹꽃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겹겹이 피는 꽃 있죠. 특히 작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비싼 꽃이라 한 번씩 마음껏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네,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 해소를 책을 봅니다. 네, 책을 한 권 딱 들으면 이게 딱 끝날 때까지 이게 놓지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영화를 보고 또 보고 같은 영화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여행 가면 너무 신나는 사람.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제가 하면 해소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거의 지금 이렇게까지 살다 보니까 이제 대충은 그래도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아야만 그래야지만 어떨까요? 나 스스로 자존감이 생깁니다. 결국은 우리 자존감과 자존심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자존감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난 자존감이 높다. 별로 없으세요. 네, 여러분 자존감은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바로 인정하고 남이 막 칭찬한다고 내가 갑자기 우쭐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남이 나를 막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당장 죽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나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 나의 가치를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네. 근데 자존심은 뭘까요? 남이 나에게 해주는 평가. 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내가 갑자기 확 추락하고 또 남이 막 나를 칭찬하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이 자존심이라는 거는 사실은 약한 나를 보호하는 방어적인 기제입니다. 그래서 남이 날 무시하면요 갑자기 확 이렇게 사람이 네 우리가 하는 말로 돌아버립니다. 갑자기 막 공격해버리고 네. 내가 굉장히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어떤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거, 내가 실수했다라는 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남이 나에게 그렇게 공격하면 네 진짜 이거를 감당하기 힘든 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내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애텀이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내가 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이 비즈니스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일인지 모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도 안 되네, 어렵네, 힘드네, 돈만 쓰네, 나는 안 될 것 같으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비즈니스 애터미가 어떤 일인가를 계속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나는 헛일을 하는 것 같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선택한 사업 정확히 내가 알아야만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천천히 하고 되면 좋고, 여러분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정확히 아는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 일이 가치 있는 건 줄 알아야만 전달하는 것도 다른 거죠. 어떤 스폰서를 만나냐, 누구에게 정보를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다 같은 애텀이지만 다 다르게 전달하니까요. 엘빈 토플러가 권력이동, 제3의 물결, 미래쇼크.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난 읽어봤다. 네, 여러분 당장 서점 가서 사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애터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단계잖아, 왜 다단계를 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가 죽습니다. 모르는 만큼 기가 죽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권 모두가 1953년에서 2023년을 예측한 겁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이 세 가지의 책의 모든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화. 어떤 변화? 결국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이 변화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위기이고 항상 불황인 겁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충격에 빠지는 게 미래 쇼크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 쇼크를 읽고 세상을 바꾼 남자가 누구다? 네, 여러분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의 자서전 생각의 속도에서 썼습니다. 내가 하버드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코딩 알바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때 이 책을 읽고 컴퓨터는 그때만 해도 기업과 정부 어떤 큰 단체에서 정말 교실만한 크기로 쓰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이게 퍼스널 컴퓨터가 된다,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읽고 이 사람이 결국은 컴퓨터의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빌 게이츠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웨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90년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은 누가 하죠 이거? 지금은 챗GPT가 여러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죠? 네.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은 결국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지식,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가,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우리 농경시 대는요,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가지고 경작을 하는 사람 소장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일을 많이 해요? 소장농이 열심히 일하죠. 지식은 누가 더 많아요? 소장농이 많죠. 실제로 여러분 씨앗을 심고 가꾸고 거기서 결국은 수확을 얻어내기 때문에 지주는 몰라요. 자기가 직접 농사 짓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땅은 누가 갖고 있어요? 지주가 갖고 있잖아요. 누가 돈 더 많이 벌어요? 우리 대부분 소장농이 지주에게 바치는 게 7이었습니다. 자기가 3을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감사해. 왜일까요? 나에게 땅을 주셔서 3을 가지게 해주시다니. 네. 뭐예요? 공간이잖아요. 땅이라는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런데 심고 키우고 수확하는 결국 뭐예요?
뭔가를 잘하게 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지주가 7씩이나 받던 그 땅을 팔아버려. 그리고 이상한 땅을 사. 비옥하지 않은 땅을 사. 무슨 땅을 샀을까요? 돈이 있는 지주는 그 땅을 팔아버리고 무슨 땅을 샀을까요? 여기서 이상한 땅이냐? 돈 되는 땅. 자, 그런데 그 팔아버린 땅은 누가 샀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산 겁니다. 뒷북이죠. 네, 결국은 만들어서 파는 메이킹 사회가 된 거예요. 산업혁명 때문에 공장이 지어지고 그 공장에서 어때요? 24시간 계속 물건을 대량 생산한 겁니다. 뭘까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메이크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지식정보사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많이 공부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 학벌, 스카이, 하버드, 예일대학교, 스탠포드 전부 다 유학 보내고. 그런데 지금 무슨 사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공유사회입니다. 그때는 지식이 있어야 됐어요. 지금은요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도 어때요? 많이 배워야 돼. 지금도 어때요? 자격증 따고 있어요. 12개씩.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공유사회에서는 핑거 트래픽, 손가락. 옛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목 좋은데 어때요? 발이 빠르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거기에서 뭔가를 팔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역세권 엄청 비싸죠. 그래서 어때요? 권리금도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옷가게 할 때도 권리금이요 보증금보다 비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 좋은 데다가 가게를 내서 가게가 좀 잘 되게 했다가 바로 팔아넘기고 권리금을 챙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목 좋은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 산골 저기 촌 구석도 다 찾아갑니다. 우리 해외여행 가면 20대 30대 아이들은요 딱 핸드폰 하나 켜놓고 구글 지도 켜고 정말 맛있다는 맛집 다 찾아갑니다. 네, 영어 못해도 되고 독어 못해도 되고 일어 못해도 됩니다. 번역 딱 켜고요 진짜 귀신같이 다 찾아가요. 지금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손가락을 움직이면 거기가 핫플레이스. 이제는 결국은 발이 아니에요. 손이에요. 지금 공기가 훨씬 빠르죠, 여러분. 발이 공기가 빠른가요? 아니잖아요.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과 연결하는 거, 공유, 이런 사람이 지금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지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라 그래요? 애터미 이러면 다단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애터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려면 오지도 마.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다단계까지 가게 됐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아직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직 모르니까 어때요? 비전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기죽고 내가 거기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모르는구나. 아직도 다단계라고 얘기하는구나. 얼마나 신나요. 프로슈머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프로슈머 다 아시죠? 이 말은 처음에 엘빌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처음 썼던 용어였습니다. 뭐냐면 생산자와
프로듀서와 소비자, 컨슈머 이거를 합성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생산적인 소비자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골든벨 아시죠? 네, 골든벨은 끝으로 갈수록 문제가 어렵잖아요. 네, 거의 난이도 높은 그 문제에 벌써 이미 나왔어요. 프로슈머라는 게. 답이 프로슈머였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 요즘 웬만한 식당 가면 다 키오스크죠. 어떤 거는 주문만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결제까지 합니다. 자, 이거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식당에서 네, 음식을 파는 사람이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하고 있어 지금. 그죠?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현금 입출금기 가면 우리가 다 하죠. 돈 다 집어넣고 5만 원권으로 빼고, 저는 지난번에 잘못 빼가지고 200만 원을 만 원짜리로 빼가지고요. 어디다 뭐 넣으려니까 이거 원래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죠? 내가 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뀐 거. 그죠? 손님이 원래는 사실은 앉아서 다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됐었는데 우리가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0년 국민은행이 연봉 8천인 사람을 5천 명 잘랐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4조를 줄였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2차로 3천 명을 또 잘랐어요. 그래서 2조 4천억을 줄였습니다. 결국은요, 고객이 우리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6조 4천억을 줄였어요. 우리가 일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점점 우리가 일을 많이 하겠죠? 그죠? 모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봐. 누가 그 일을 해서 이렇게 5천 명과 8,300명 이렇게 줄인 그 일을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자리도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인류 최초의 인터넷 서점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책을 팔면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뭐 지금은 뭐 안 파는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아마존을 만들 때요, 여기서 책을 사서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을 올리라고 한 겁니다. 왜 올리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글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이 늘어나기 위해서? 아니고요. 여러분 내돈내산 아시죠? 네. 그 후기를 올려서 그 후기를 보고 책을 사게 하려고. 진짜 머리 좋죠? 우리를 쓴 거예요. 마당을 나온 암탉 이거 읽고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다 딱 올리면 누군가가 그걸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읽어야겠다 하고 사는 겁니다. 누가 광고했어요? 내가 광고했어요. 소비자가 광고했어요. 나는 책도 사고요, 책도 판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이 돌아온 게 뭐였냐면 우리에게 보상은 스티커 이런 거 하나씩 줬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기뻐서 막 즐거워서 행복해서 막 글을 올린 거죠. 뭔가 이 내가 주문을 했는데 어디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거를요, 원래는 어디다가 우리가 문의를 해야 돼요? 콜센터. 근데요, 이 아마존은 그걸 내가 올린 사람, 내가 독후감을 써서 올린 사람에게 물어보기 연결을 시켜놨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요, 모두가 아주 친절하게 거기다 답을 해줬대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정말 없는 게 없는 모든 걸 파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올리브영 가보세요. 언젠가부터 다 내가 결제합니다. 현금만 직원들이 결제해 주고요. 카드는 무조건 다 내가 결제해. 그죠? 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마트. 그죠? 그리고 또 웬만한 무인 가게 이런 데 가면 전부 자율계산대가 있어요. 내가 바코드를 찍어. 아니 분명히 거기는 직원이 찍어줬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들고 있어. 바코드를 내가 찍어 막. 그런데 잘 찍나 안 찍나 뒤에서 누가 찍고 있어요? CCTV가 다 찍고 있어요. 일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어. 내 돈 내고 내가 일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누가 다 이미 다 예측했다? 엘빈 토플러가 다 말했어요. 이런 세상이 온다. 근데 우린 남의 세상인 줄 알고 살다가 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누가 올려요? 영상을 우리가 올려요. 소비자가 올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먹방을 찍는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스폰서가 없겠죠? 그럼 내가 가서 내 돈 내고 먹방이니까요. 막 갈비 10인분씩만 먹어. 웬만한 10인분 갖고 되지도 않더라고. 요즘 보니까 무슨 그렇게 먹어요. 먹방. 깜짝 놀랐어. 그 돈 다 내가지고 먹고 찍고 옷 다 내가 사 입고 그 돈 누가 내요? 내가 내요. 그런데요. 그 내가 올린 그 영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유튜브 겁니다. 근데 유튜브가 보고 어때요? 조회수가 많이 나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쓰게 하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이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것도 유튜브입니다. 유튜버가 아닙니다. 혹시 네카라 쿠베당토 다 아시죠? 네, 한번 저희 뭔지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 토스. 여러분 요즘 20, 30대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여기입니다. 삼성, 현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떻게 돈 버는 곳이죠? 그렇죠, 여러분. 회원을 많이 만들어서 회원이 자산이고 그리고 또 연결시켜서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카라 쿠베당토에 젊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거기 가서 내가 월급만 받겠다가 아니라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해가지고 나도 내 회사를 만들고 싶다. 간다는 겁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그냥 월급 받겠다가 아니라 여기 가서 내가 창업하고 싶은 그 젊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서 나도 내 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네, 그런데 나이키는 빠졌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는 아직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나이키가 왜 빠졌을까요? 거기다 올려놓으면 어마어마한데 아마존에 올려놓으면 왜 빠졌을까요? 중간 유통 없애겠다. 나이키 내 어플 만들어서 네, 바로 그냥 사고 싶은 사람이 나이키 어플에 들어가서 사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점점점 중간 유통은 없어진다. 우리 뭐 하는 거죠? 우리 직거래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제품을 팔아야 되죠. 제품 안 파세요? 제품 팔아야죠. 파는 목적이 다른 거죠. 마진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팔아서 돈 남기러 온 줄 알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필드에 딱 나가면 내가 애터미 사업 해야지 딱 하고 제품 들고 사람을 딱 만나러 가면 어때요, 여러분? 99%는 팔러 온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사람들 아직도 이렇게 몰라요. 모르잖아요. 왜 팔러 간 거예요, 우리요? 여러분 왜 팔러 가시는 거예요? 왜 파시는 거예요? 내가 팔아서 돈을 남으면 무슨 소득이죠? 노동소득이에요. 내가 팔지 않으려고 팔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칫솔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칫솔 팔러 온 줄 알고 이거 가지고 돈을 버는 줄 알고 내가 마진 때문에 온 줄 알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비전이세요. 엄청 내가 지금 빠른 거죠.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 결국 이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막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걸 내가 알려줘야겠다. 이런 세상이 왔다라는 거.
나는 알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맥도날드 제가 한번 그때 레이크록 얘기해드렸죠. 네, 원래 믹서기 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제 다 잊어버리셨죠. 네. 그런데 이 맥도날드 레이크락이 햄버거를 팔려고 여러분 했을까요? 이 본질적으로 이 맥도날드 형제에게 이 맥도날드 체인점을 산 이 레이크락은 뭐를 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뭐 어떤 거? 여러분 결국 부동산입니다. 이 사람은 왜일까요? 결국 이거를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게 하면 이 점주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이 점주들은 어때요? 그 목 좋은 곳에서 월세를 잘 내게 하려는 겁니다. 월세를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애터미도 어떤 사업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어때요?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아직도 뭘 모르는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자꾸만. 애터미는요, 내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직거래의 기회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공짜로. 입만 가지면 월 1억을 벌 수 있게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흔들릴 일도 없고요. 가다가 포기할 일도 없는 겁니다. 김영수 임페리얼 마스터님 얘기하시죠. 칫솔 팔아서 비즈니스 타고 일이 여행이고 여행이 일인.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그 물티슈 얼마나 팔아가지고 1억을 버냐고. 연봉 1억을 어떻게 버냐고. 그 칫솔 팔아가지고 그 싼 거. 간장 팔아가지고. 뭐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일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임페리얼 가시는 겁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모르면 어때요? 가면서 어렵다, 힘들다, 스폰서 때문이다, 파트너 때문이다, 나는 운이 없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자꾸만 여러분 작아지는 거죠. 작아져요. 나는 어마어마한 빅 비즈니스를 선택해놓고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없어져. 자본주의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신자본주의. 우리 IMF를 겪으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돈 없으면 인간답게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물림 돼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시스템을 소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없으면 안 돼. 결국 뭐예요? 이 시스템의 주인이 돼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우린 지금도 남의 회사에 가서 충성하죠. 우리 아이들도 남의 회사 가서 충성하도록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외국까지 보내가지고 큰 기업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이 높으면 최고. 그게 막 자랑이에요, 막. 그런 때가 지금 지나갔다. 네. 로버트 기요사키가 21세기형 비즈니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헨리 포드 다 아시죠? 자동차. 네. 이 사람이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진짜 잘 사는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전유물. 왜냐하면 두 사람밖에 못 타는데 기차 한 대 값이랑 똑같아요. 웬만한 사람은 못 타는 거죠.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동차를 갖게 하겠다. 엄청 빨라지죠. 네. 기차가 못 가는 곳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 헨리 포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엄청 심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돈 XX다. 아니 기차 한 대 가지고 정말 몇백 명이 타는데 딸랑 2명 타는 그 비싼 자동차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 꿈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헨리 포드의 꿈을 이루어서 우리가 타고 다니잖아 지금. 그죠? 네. 결국
나와 사랑하는 가족,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내 꿈을 이루면. 헨리 포드가 그 꿈을 이루어서 지금 정말 전 세계 이 많은 인구들이 다 내 차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꿈도 어때요? 결국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엔드 누구예요? 내 파트너들. 내 파트너들. 내가 전한 그 정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글로 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파트너가 승급하고 시간, 공간,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만 이걸 작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작게 만들면 나도 작아지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때요, 한 방 먹은 것 같은, 야, 정말 이게 발상의 전환이다. 이게 진짜 지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동네에 아주 큰 연못이 있었대요. 깊은 연못.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동물들이 빠져서 죽기도 하고, 자꾸만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도 여기서 자기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연못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동물들 죽는 것까지는 안타깝지만 사람이 막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다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연못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연못. 우리는 무속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굿을 한 판 벌리자. 한 2천만 원짜리. 그러면 그 연못에 아무도 안 죽을까요? 구슬하면. 큰 무당 불러오면 연못이 자기 혼자 알아서. 그럼 답이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연못을 없애면 돼. 그죠? 연못을 흙으로 갖고 다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연못 자체를 없애면 된다니까요. 구슬해야 돼요? 100일기도 할까요? 연못을 없애면 돼. 그죠? 무슨 일일까요? 최고의 방법. 여러분들이 내 꿈이 있고 이걸 내가 이루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확 바꾸셔야 돼, 그냥. 나를 다시 설계해야 돼, 그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스폰서가 문제 아닙니다. 내 파트너가 문제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거절한 소비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다시 설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보가 돈입니다. 정보가 돈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모르는 거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가 어떻게 와요, 처음에? 오늘도 승급하신 분들이 스피치 할 때 어떻게 왔대요, 정보가? 막 거창하게 안 오잖아요. 뭐로 와요? 치약, 칫솔, 선크림, 그죠? 이렇게 와요. 유산균, 비타민 C, 막 이렇게 아주 작게. 근데 그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때요? 이걸 내가 알았으면 누군가에게 알아듣게 가서, 그죠? 알아듣게. 그리고 알아듣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거죠. 네.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직 수입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수입. 네. 금방 돈 되는 거. 부자는 자산.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늘 일이 없을까? 어떤 일이요? 노동 수입. 금방 돈 되는 거. 네. 그런데 부자들은 네트워크에 관심 있다는 거야. 연결해야지 돈 되는 거 아는 거죠. 공유가 앞으로 돈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늘 온몸을 다 불사르면서 온 나에게 있는 시간을 다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레버리지. 뭘까요? 함께하는 일. 그죠? 나에게 없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이 레버리지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늘 소비만 한다는 거예요. 소비. 어디 싼 게 없나? 어디 좋은 게 없나? 이것만 늘 검색하지만 부자들은 이걸 공유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지. 이거. 네. 자, 레버리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길면 좋겠죠. 네. 그리고 두꺼우면 좋겠죠. 탄탄하면 좋겠죠. 자, 우리에게 레버리지는 뭘까요? 소비자 멤버십. 소비자 멤버십을 만드는 나의 파트너. 레버리지입니다. 결국은. 할 줄 알고 가진 거 없는 사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버리지가 더 길고 튼튼하고 그죠? 두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레버리지를 내가 귀하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내 파트너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레버리지를 내가 잘라버리고 약하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돈이 안 되는 거죠. 네. 자세가 돈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돈이고 자세가 돈입니다. 자세가 전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돈 버는 사람에겐 다인 거죠. 그게.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돈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맨날 열심히 나는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모든 걸 바쳐서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돼. 이렇다면 한번 나를 다시 설계하셔야 돼. 어떻게? 내가 자세가 제대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스템에 들어가야 시스템 소득을 번다고 하는데 맨날 지스템만 있어요. 지스템. 눈 오면 안 가는 지스템. 오늘 머리 아프면 안 가는 지스템. 네. 스폰서가 안 가는데요. 여러분 스폰서가 안 가면 안 가요? 파트너가 안 가면 안 가요?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내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죽어요. 왜요? 신기루 같아 그냥. 어느 날부터는요 막 성공자들이 또 아니면 승급하신 분들이 막 얘기를 해도 가슴이 안 뛰어. 다 남의 얘기야. 부정적이 되거든요. 맨날 안개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개 속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개지만 근데 맨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안개 속에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사업입니다, 여러분. 내 스폰서가 솔선수범을 안 해. 강의는 정말 잘하는데 하나도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봐가지고 진짜 내 스폰서는 롤모델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스폰서에게 찾아가서 스폰서님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건 스폰서가 할 일입니다. 그죠? 스폰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영향력이 없어요. 나는 어때요? 나는 영향력이 있어야죠. 그럼 내가 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만 저에게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스폰서가요 제대로 안 하고요 믿을 수가 없고요 맨날 약속 안 지키고요. 여러분 그 스폰서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야 돼요? 아 우리 스폰서가 저런 거는 정말 내가 배울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거는 내가 배우고 따라해야겠구나.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스폰서의 안 좋은 단점을 가지고 내가 힘들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잘 제대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답인 거지 자꾸만 스폰서를 공격하고 스폰서를 여러분들이 정지하면 안 됩니다. 나부터 내가 제대로 알아듣고 조직이 커지는 게 답인 거죠. 이게 복제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왜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 팔아야 되죠? 여러분 소비자가 좋으세요? 사업자가 좋으세요? 자, 그런데 사업자는 소비자예요? 아니에요? 어떤 소비자일까요? 제품에 관한 소비자. 빨리 여러분들이 제품을 써보라고 알리고 그 중에서 어때요? 후속 관리를 해서 제품에 관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의 90% 이상이 애텀에 승급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은 다 제품에 반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스피치를 들어보면 거의 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먹어보고 뭔가를 써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빨리 제품을 팔아서 내가 마진을 남기려고가 아니라 빨리 제품을 쓰게 해서 후속 관리해서 누가 제품을 받는다 이거를 잘 보고 그분을 집중적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하셔서 초대하셔야지. 내가 이 사업의 비전을 100% 알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큰 걸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초대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답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미나에 와서 내가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성공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공 못하면 왜 기적이죠? 갑자기 왜 우리 성공 못하면 기적이에요? 왜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써야 되는 생필품 가격이 제품은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입비 없습니다. 월간 유지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 단계로 글로벌 원마케팅.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파트너에게 물어보세요. 왜 팔아야 하는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물어보고 똑같은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복제가 되잖아요. 이게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알아듣는 파트너들이 많고 알아듣는 속도가 빠르면 어때요? 그게 다 수당이에요. 결국은 30만 PB 맞추느라고요. 오늘 17,500만 포인트가 모자란다. 이거 어떡할까? 맨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어때요? 지쳐요. 여러분 그 6만 원 받기가 쉬운가요? 30만 30만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수당을 받기 위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가 돈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돈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관계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관계 나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돈도 싫다고 합니다. 스폰서에게 내 마음대로 항상 모든 걸 하면서 딱 도와달랄 때만 스폰서야. 딱 카톡 왔다 하면 아 뭐 PB 달라는 거구나. 뭐 지금 직급 가나 보다. 평상시에는 추석이라고 인사 한마디 없다가 꼭 카톡이나 전화가 오면 뭘 주세요. 여러분 주고 싶으세요? 그런 파트너? 소통을 안 한다는 건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결국은 인정하고 예의를 지키시고 존중하는 건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의 기본이죠. 파트너에게 내가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막 종업원처럼 뭐 부하 직원처럼 여러분께 이렇게 대하면 관계가 좋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같이 함께하는 사장입니다. 사장.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사업이다 이런 오너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관계는 좋습니다. 기본입니다. 관계가 일단 안 좋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뭐를 내가 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관심 받고 사랑받고 PB 받고 돈 받고 사람 받고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어때요? 한쪽 줄 받고 그러니까 어때요? 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보기 싫고 밉고 나는 이란이 떠나고 싶고 결국 여러분들이 그냥 내 사업이다 두 줄 다 내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다. 일단 그리고 뭐라도 주면 어때요? 감사 땡큐죠. 그러면 관계가 좋아요. 그럼 관계가 나쁠 게 없어요. 관계가 나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느 한쪽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바랬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만큼 안 오니까 나는 100을 바랬는데 22가 와. 그럼 어때요? 78만큼? 섭섭한 거죠. 동족 상잔의 비극. 여러분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늘 동족 상잔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아군이에요. 그죠? 왜 아군이에요? 여러분 오늘 형제 라인에서 승급해서 꽃 받고 막 승급 스피치 했어요? 박수 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박수 치셨어요? 좋겠다. 여러분 형제란의 성공이 내 성공입니다. 저의 한쪽 잘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 한쪽이 돼야 제가 또 임페리얼 가죠. 그래 여러분 또 임페리얼 갈 때 어때요? 같이 함께 뛰어서 승급할 수 있죠. 제 한쪽이 안 되면 여러분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 라인이 승급할 때도 여러분들이 온몸을 다해서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오늘 승급하신 분들에게 큰 박수. 네. 내가 스폰서와 관계가 안 좋다. 내가 내 파트너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돈 못 법니다. 돈 안 됩니다. 그럼 나 혼자서요? 우리 단단계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단단계에 답이 없어서 다단계 왔잖아요. 안 그래요? 나의 능력, 나의 기술, 나의 돈, 나의 지식으로 우리 월 1억 못 버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싸워. 여기 와서. 아군인데 서로 송 들고 싸워. 마음에 안 든대. 코드가 안 맞는데. 찾아볼까요, 우리?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한번 코드 맞는 사람 찾아볼까요? 여러분 남편 코드 맞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딸은 코드 맞으세요? 안 맞아도 어쩜 이렇게 안 맞아, 그죠? 근데 무슨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겠어요, 애시당초, 여러분. 뭐예요? 적성에 맞아서 일한다고요? 적성에 맞는 일은 뭘까요? 놀고 먹는 거? 그럼 어차피 그런 거 없습니다. 보상 때문에, 여러분 보상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저요 옷가게 21년 6개월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쩜 그렇게 제가 말이 좋아 성실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 옷가게 그 350 거기 정말 거기서 넘어가지도 않는 그 돈을 버는데요. 제 맘에 드는 소비자가 있을까요? 저희 집에 VIP는 누굴까요? 저랑 코드가 맞는 사람? 누굴까요? 옷 제일 많이 사주시는 분. 그 중에도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분. VVVIP. 왜요? 제가 돈 벌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옷가게 딱 출근해서 가게 문을 여는 순간 뭐예요? 저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예술 하나요? 여러분 예술을 하는 작가들도요 팔려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림 전시, 여러분 물방울 작가 아시죠? 거기도 가면 뭐가 있어요? 옆에 다 스티커가 있어 여러분. 팔렸다 안 팔렸다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고우가 왜 힘들었어 여러분? 반고우가 그 태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생이. 결국은요 작가들도요 돈을 벌어야 돼요. 팔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돈 벌려고 왔기 때문에 뭐 코드가 안 맞니 마음에 안 드니 뭐 나랑 성격이 안 맞니 뭐 아우 뭐 승질이 그지 같다는 여러분 저울은요 항상 생각하세요. 내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항상. 왜요?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해야지 공평한 겁니다. 내가 많이 줬다 라고 생각해야지 저쪽에서 공평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네. 바보라서가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사업가라서 비즈니스 항상 스폰서한테 내가 뭔가 더 주는 것 같아 막 내 좌우 포인트 상납하는 것 같아 막. 그래서 뭔가 스폰서가 나에게 줘야 돼 항상. 그래야지만 내가 계산이 맞아 막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파트너에게 좀 수당 맞게 하려고 포인트 막 넣어줬어. 그게 아까워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왜? 나는 이미 내 거는 맞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시면 결국 큰 돈을 못 벌어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자, 이번에 이제 저희가 큰 거사를 치르면서 주자를 선택하고 또 가다가 막 아닌 경우도 있었고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먼저 딱 그 우리가 직급 계보도를 그리면서 주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스폰서가 바로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그런데 그게 오늘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죠? 평상시에 그 파트너의 태도를 보고 내가 이렇게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해서, 물론 뭐 선택하고 싶지 않아 딱 2명밖에 없다. 좌에 2명, 우에 2명. 근데 스폰서가 나랑 같이, 아까 뭐 전화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국장님 전화 왔을 때 빙고. 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스폰서가 팀장님 이러고 전화 오거나 국장님 이러고 카톡 오면 무서우신 분, 나보고 직급까지 하는 거야? 막 돈 쓰라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결국은 선택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파트너를 선택할 때 어떠세요? 선택할 사람이 없어. 그럼 어때요? 내가 일을 잘못한 거죠. 결국은 나는 스폰서의 선택을 받고 나는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선택할 수가 없어. 딱 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파트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셔야죠. 안 그런가요? 나 그럴 바에는 아무것도 안 해. 나도 그러면 뭐 직급 안 가, 유지 안 해. 이러면 되지만, 내가 뭔가를 막 도전하려고 할 때는 어때요? 그 파트너가 둘밖에 없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속도를 내죠. 그죠? 네. 평상시에 태도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불평하고 불만만 있고 뭘 하라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제가 벌써 그거를 해야 돼요. 늘 핑계, 변명, 합리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같이 가고 싶으세요? 나도 모르게 떨어지고 싶죠. 저쪽에서 오는데 어때요? 난 다른 길로 가고 싶어. 보고 싶지 않아 봐. 그래서 여러분, 직급 갈 때요, 이 보름 동안 평상시에 그분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직급을 갈 때는 어때요? 여러분, 그 보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5년이 그 15일 동안에 다 보여집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책임감을 갖고 뛰는지, 앉아서 카드만 긁는지, 그러고도 불평인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 목표가 돈입니다, 여러분. 목표 없으면 명단이 있겠어요. 여러분, 다 뛰어봐서 아시잖아요. 직급을 딱 간다고 8월 하반기 딱 정해놓으면 어때요? 정한 그날부터 뜹니다. 달라요. 목표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명단을 다시 보고 만날 사람이 생기고 만날 이유도 있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어때요? 아다만 그만이에요.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되면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하셨죠. 우리 김만추 팀장님 얘기했잖아요. 다 되면 가는 건 줄 알고.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는 되게 하는 거지 되면 한다가 아니에요. 자, Y가 목표 이러면 Y가 있는데 목표가 없을 수가 있나요? Y가 있으면 목표는 당연히 생기고 행동하게 되고 그게 수당이 된다는 거죠. 목표 정하셔야 됩니다. 결국 직급 수당이란 건 목표의 결과예요.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이 15일 동안에 내가 얼마를 하겠다, 150 하겠다, 250 하겠다, 없죠. 한 번이라도 세세마를 해놔야 여러분, 나의 기회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세세마를 안 하신 분 빨리 해놓으세요. 팀워크 돈입니다. 이런 분 있어요.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팀워크를 만들지 못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벌 수 있는 돈만 벌다 끝나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벌 수 없는 돈, 제가 생각도 못했던 돈을 버는 게 우리 꿈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맨날 내가 벌어본 돈만 벌고 있어. 그럼 막 팀워크를 못 만드는 거죠. 결국 이거는요, 함께하는 가치가 있고 함께하는 크기만큼 수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코드가 안 맞아요.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나랑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그냥 혼자 하세요. 혼자 하는 일 하세요. 스폰서 비비브라고 파트너 비비브라고 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매일매일 겪으면서 여러분 돈 안 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보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어때요? 내가 나의 스폰서와 파트너의 단점을 안 보기로 한 겁니다. 그거 내가 못 고치니까. 나를 위해서 장점만 보는 겁니다. 내가 신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단점에 걸려. 왜 이러지? 우리 스폰서 왜 저러지? 100% 진립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건져가세요. 항상 팀은 나보다 위대합니다. 절대로 나보다 못한 팀은 없습니다. 팀을 만드셔야 돼요. 팀워크가 나와야 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계속? 결국은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못 간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어때요? 뭉치면 임페리얼, 흩어지면 에이전트. 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되지 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예요? 팀워크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우리 나르시시스트, 네, 한 글자 빠졌네요. 나르시시스트 잘 아시죠? 네, 이 사람들 애터미 사업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 왜 이렇게 돈이 안 돼, 어려워, 맨날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은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늘 일만 열면 부정인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겉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우리 스폰서 나르시시스트구나. 그래서 저렇게 힘들구나. 또 파트너가 맨날 막 스폰서님 왜 나는 돈이 안 돼요? 막 난 열심히 하는데 왜 뭐 나는 운이 안 좋은 거야? 이러면 속으로 나르시시스트구나.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요만큼이라도 자기가 더 쓰죠? 손해보죠? 죽으려고 합니다. 밤에 잠 못 잡니다. 희망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죠? 믿음이 돈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 임페리얼 된다는 믿음. 여러분 결국은요. 이 임페리얼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능력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난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미친다는 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미쳐야 미친다. 이건 뭐에 미쳤다는 거야? 나 같은 사람도 임페리얼 된다. 이게 미친 거죠. 남들이 아무리 웃어도 나는 믿어지는데 뭐 최강제 아니에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건드리면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입어. 그죠? 미친 사람 건드리면 안 되죠. 결국 임페리얼까지 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그 샤론 가고 스타 가고 로얄 가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번에 국장 갔는데 너무 힘들어. 나는 본부장 못 갈 것 같아. 우리 스폰서님 보니까 알짓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뭘까요?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과정을 봐요. 과정을 봐요. 힘들었다 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하고 난 뒤에 오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다 잘 갔다 하죠. 가기를 잘했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안 힘든데 가기를 잘했다 하시겠어요? 힘들지 않은데요. 가보니까요 잘 갔어 이런 말 못합니다. 그죠? 힘들었으니까 갈만한 겁니다. 힘들었으니까 간 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과정에 집중해. 과정. 내가 15일 동안 죽는 줄 알아서 난 다시는 안 해 막 이렇게. 그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임페리얼. 내가 본부장 가다 죽을 것 같다. 성공자들의 공통점은요 결과에 집중한대. 결과. 나의 임페리얼. 네. 그래서 설레는 거죠. 내가 꿈이 있긴 있어요. 꿈이 있긴 있는데 막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된 말고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된 말고 다 되겠어? 네. 그러니까 와이도 별로고 간절함도 별로고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런데 여러분 내 아이는요. 나는 내 꿈은 이런데 내 아이의 꿈은 이렇지 않아. 내 아이의 꿈은 엄청나 막 꿈이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아이의 꿈은 큰데 또 내 아이의 꿈도 별로야. 그런데 내 아이의 꿈은 엄청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 뭐 인생 별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래요?
꿈 네 맘대로 마음껏 펴봐. 내가 엄마가 밀어줄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밀어준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접고 살라고요? 접고 살아. 무슨 꿈이 뭐 다 이루어지나?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 꿈이 나를 안 설레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꿈, 내 손자 손녀의 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좀 마음이 설레시잖아요. 비록 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내 딸과 내 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 나로 인해서 그 꿈을 펼칠 수 있다면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은 도전합니다. 도전 어려우셨나요? 도전 힘드셨나요? 죽을 뻔하셨나요? 여러분 인생을 준비했기 때문에 도전하신 겁니다. 그쵸? 누가 총 들고 도전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나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준비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데 도전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전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준비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가만히 있는데 해봐야죠. 치열한 과정이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었더라도요 끝나고 난 다음에 허무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계속 준비하는 사람들 도전하고요, 도전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꽃과 열매를 얻는다. 때만 다르다. 도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나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삶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설계하세요. 나를 설계하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지금 애터미를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 설계하셔서 결국은 임페리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결국 완성되는 그 순간 임페리얼은요 여러분 그냥 돈만 많이 버는 월 1억이 아니고요. 뭘까요? 나는 내가 설계한 대로 산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설계한 대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페리얼이 결국 나에게 가장 큰 뭘까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박미영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패튀김의 노래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꼭 부르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박미영 총단장님도 갑상선에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힘차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소절 부르면 AI가 학습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 립싱크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같이 함께 네, 우리 모두의 스폰서, 자랑스러운 스폰서이시니까 함께 승급식 때 네, 불러주시고요. 떼창 해야 되겠죠? 네, 제가 그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씩 들으시고 현장에서 같이 함께 네, 우리가 이제 파트너들이 2절을 부르고 아마 1절 부르고 이렇게 이제 무대가 준비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파트너들이 부를 때 네, 이 노래를 계속 듣고 있다가 함께 불러주세요. 네,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승급 스피치가 많아서 좀 늦게 끝났는데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네, 나의 임페리얼을 설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